안녕하세요. LG CNS 런치센터의 김용태 선임입니다. 오늘은 개발 단계별로 AI 코딩을 적용해보고 각 단계별 AI 코딩 적용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단계를 나누어 보자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발자는 요구사항에 맞는 코드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디버깅을 통해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의 실수를 수정합니다. 세 번째로 이후 디버깅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코드를 클린 코드로 만들기 위한 리팩토링 단계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가 작성한 로직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며 개발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4가지의 단계에서 어떤 AI 코딩 툴을 적용했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사용해볼 툴은 GitHub 코파일럿과 오픈AI의 챗GPT입니다. 코파일럿은 오픈AI의 코덱스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코파일럿은 사용자가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와 주석, 메소드 헤더와 같은 인풋을 기반으로 코드를 추천해 줍니다. 챗GPT는 오픈AI의 GPT-3 모델 기반 범용적 대화형 AI 서비스입니다. 챗GPT를 AI 코딩 도구라고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코드 관련 질의를 하여 기능적으로 활용 가능한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 2가지의 툴을 프로그램 개발 단계별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드 작성 단계에서 코파일럿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파일럿은 코멘트나 메소드 헤더를 인풋으로 받아 메소드 전체를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정규식을 활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검증하라 라고 주석을 작성했습니다. 밑에 박스 안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적합한 정규식으로 문자열을 검증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빈 문자열에 대한 체크도 추가로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유틸성 코드 같이 공통적인 로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에 적용해 보았을 때 관련된 코드를 아예 추천해주지 못하거나 기존 코드를 카피해서 생성하는 수준의 낮은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단계에서 오픈AI의 챗GPT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챗GPT는 현재 IDE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아 브라우저에서 1대1 질의하는 형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앞선 코파일럿 예시와 유사하게 이메일 형식에 대한 밸리데이션 로직을 요구했고 챗GPT는 이메일 밸리데이터 클래스를 만드는 방식의 소스를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질의를 했을 때 오른쪽과 같이 샘플 코드에 대한 사용법까지 알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코파일럿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챗GPT가 동작하는 모습은 코드를 대신 작성해 준다기보다 마치 샘플 소스를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자료 검색 시간을 줄여주는 정도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버깅 단계에서 챗GPT를 활용해 본 결과입니다. 왼쪽은 장소 검색에 대한 키워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검색 횟수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코드입니다. 닷건의 요청이 동시에 들어올 경우 트랜잭션의 동식성 처리가 되지 않아 카운터의 증가가 유실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왼쪽의 코드와 해당 문제에 대한 질의를 챗GPT에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오른쪽과 같이 5가지 정도의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에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서제스천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왼편의 코드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은 키워드에 대한 카운터를 레디스에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결과적인 동기화를 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검색에 대한 요청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면 챗GPT가 제안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락킹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유의미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팩토링 단계에서 챗GPT를 활용해 본 결과입니다. 왼쪽과 같이 챗GPT에게 코드를 입력하고 리팩토링 해달라는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챗GPT가 개선한 코드를 생성하고 리팩토링한 포인트들을 나열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시에서는 4가지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에게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개선점들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언어에 대한 트랜슬레이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왼쪽의 코드를 파이썬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왼쪽의 코드에서 스프링의 캐셔블 어노테이션으로 메소드의 결과값을 키워드 기준으로 캐싱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파이썬으로 트랜슬레이션 된 코드를 보게 되면 파이썬의 LRU 캐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키워드 기반 캐싱을 동일하게 구현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문법의 번역이 아닌 스프링의 어노테이션과
파이썬 모듈의 기능을 매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코드 작성 단계에서 코파일럿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단위 테스트의 특성상 동일한 메소드에 대해서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기본 웬된 구조가 반복되어 작성됩니다. 왼쪽은 미리 작성된 포지티브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JUnit 유닛 테스트 코드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JUnit의 디스플레이 네임 어노테이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네거티브 테스트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당 설명과 미리 작성된 왼편의 테스트 코드를 바탕으로 오른쪽의 회색 영역처럼 코파일럿이 테스트에 맞게 레포지토리를 모킹하고 결과가 널임을 체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케이스는 왼편의 케이스와 달리 목 객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생성된 코드에서는 목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삭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위 테스트는 서두에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파일럿이 설명을 인풋으로 테스트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코파일럿을 위한 추가적인 주석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작성하는 테스트 코드가 AI 코딩을 적용하기 수월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드 작성, 디버깅, 리팩토링, 테스트 코드 작성 각 개발 단계에서의 AI 코딩 도구 적용 결과를 공유드렸습니다. 두 AI 코딩 도구 모두 코드 작성 단계에서는 개발자에게 참고용 정도의 수준으로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단계에서는 유의미하게 활용 가능함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픈AI의 챗GPT는 특히 디버깅, 리팩토링 관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마치 동료에게 코드 리뷰를 받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itHub 코파일럿의 경우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코드보다 구조가 반복되는 테스트 코드에 적용했을 때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줄 수 있어 보입니다. AI 코딩 기술의 성숙도가 아직 높지는 않지만 현재 수준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GitHub의 코파일럿은 코파일럿 랩스라는 프로젝트로 다음 세대의 코파일럿을 준비 중이고 챗GPT는 최근에 들어서 유료 버전을 출시하는 등 활발하게 업데이트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공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